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꽃다운 20대 초반에 중매로 만나 결혼해서 여태껏 2남 1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그 흔한 바람 한 번 안 피고 게임이나 술 문제 같은 것들로 사고 친 적도 한 번도 없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집, 회사가 전부였던 우리 남편은 비록 벌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아 3남매 키우기 빠듯했으나 제가 애들 키우고 근근한 부업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이나마 보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부모가 큰 갈등이 없으니 아이들도 부모들을 존경하며 반듯하게 잘 자랐고 저희 애들 하나같이 다 잘 되어 현재 번듯한 직장 가지고 제 앞가림하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끼리 나이 들어 여행도 가고 친구도 사귀면서 유유자적한 한가로운 삶을 꿈꿨지만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노후 준비에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 저는 40대쯤에 딸의 권유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 제게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야말로 천직이었습니다. 저는 취업한 어린이집에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이제 막 입주 들어오는 것에 직접 어린이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제 딸도 마침 유아교육과를 나온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 좋아하는 키즈 요리까지 공부해서 간식들조차 시판으로 안 먹이고 다 제가 굽고 찌고 한 빵들과 떡들로 채우니 애 가진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차린 어린이집은 개원을 하자마자 이미 대기도 몇백 명씩 꽉 찼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 같아 딸과 함께 어깨가 올라갔네요. 저는 남편에게 승리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요 근방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좋은 일도 하고 우리 딸도 취업하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 아니겠어? 그래, 다 당신 덕분이다. 울 마누라 아주 예뻐 죽겠어. 내가 아주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나라를 구했어. 라고 남편은 절 업고 집안을 누비기도 했네요. 사실 남편은 제가 어린이집을 차린다 할 때 영 못 믿어온 얼굴로 이거 봐. 최근 3년 내에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를 지표로 정리한 거야. 어린이집은 좋은 사업이 아니라니까. 라며 남편이 얘기를 하곤 했는데 뚜껑을 막상 여니 달랐던 거죠. 속으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사업에 100% 안전한 건 없었기에 제 예감을 믿고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린이집의 엄마들의 입소문과 신뢰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저희는 차린 지 몇 달 만에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어린이집 2호점을 냈고 원장이 같다는 소문이 일자 그곳에도 대기 인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정보를 얻어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도 했고 마이더스의 손은 돈에 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로 이사도 가고 자식들한테 용돈 손 안 벌리고 살면서 행여 어려워진 자식들은 턱턱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니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존경심은 날로 커졌네요. 그런데 학원 차량이 많아질 오후 때쯤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하원시킨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남편 사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치 3주 정도 나왔고 MRI 결과 목 디스크라는 판정 때문에 보호자가 곁에서 좀 있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린이집을 비울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돌봐줄 간병인을 한 명 쓰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계속 남편 곁에서 있어주고 퇴원 후에도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을 수소문에 구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구하려고 해서 그런지 간병인이 영 구해지질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제가 어린이집을 못 나가니 벌써부터 귀신 같은 아이들은 나오는 식사와 간식이 맛이 없어졌다며 엄마들의 불만이 쇄도한다고 하니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보조교사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실은 제가 전에 간병인으로 좀 근무를 했었어요. 많이 상황이 급하신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 좀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의외이긴 했지만 저는 일단 급했던지라 아예 안 본 사람보다는 나을 듯하여 오케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당시에 이혼하고 아들 하나 혼자 키운다고 했는데 전 남편 때문에 떠안아야 했던 빚 때문에 고충을 얘기하면서 보험일이며 가사도우미며 간병인이며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 빚을 조금이나마 청산하니까 좀 나은 일 하고 싶어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다더군요.
저는 보조교사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페이는 섭섭지 않게 쳐주겠다고 얘기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은근히 귀뜸을 남기더군요. 엄마, 그래도 간병인으로 선생님은 좀 그렇지 않아? 24시간 간병인이라 계속 아빠랑 붙어있을 텐데 아직 근무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사람도 잘 모르고 아빠 곁에 둬도 괜찮겠어? 라고 위기감조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딸에게 괜한 걱정한다는 듯 얘기했네요. 네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 평생에 유혹 한 번 없이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온 양반이고 바람필 배짱도 없는 게 바로 네 아버지라고 일러주었네요. 그래도 딸은 내심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는지 자기가 틈틈이 집에 들려봐야겠다고 뒤끝을 남겼습니다. 하기사 보조교사는 당시 40대 초반 정도 되었다는데 나이보다 훨 어려 보이는 외모에 제법 반반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딸의 걱정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일단 저는 급한 나머지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았어요. 허나 그게 큰 실수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딸의 육감을 믿었어야 하는데 한순간의 선택의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이 내 간병을 해주신다고? 아시는 분께 맡겨도 껄끄럽지 않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말씀 마시고 푹 제게 기대셔도 되세요.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간병인으로서 불편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교사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남편 역시 놀란 눈초리로 염려스럽게 얘기했지만 싫지는 않은 눈치였어요. 초반엔 저 역시 딸 말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가끔 집에 들리기도 해 동태를 살펴보았지만 야무진 살림 솜씨와 탁월한 케어 능력에 전문가적 스멜을 느끼고 온전히 그 여자를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잘 봐달라며 기분 좋을 때 페이를 더 내어주기도 했죠. 보조교사는 천연덕스럽게 기쁘게 받으며 제게 감사함을 표시했어요. 웃음을 질 때마다 한치의 가증스러움조차 못 느꼈는데 그야말로 꼬리 9개 달린 여우였던 거죠.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기 기저귀를 갈며 오르르 까꿍하며 예뻐해주고 있는데 불이 나게 어린이집으로 달려온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딸은 자칫 눈물이 쏟아질 심상치 않은 얼굴로 저를 이끌며 엄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집에 가봐. 내가 지금 집을 다녀왔는데 집에서 하며 차마 말끝을 흘리며 말을 다 못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며 제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진은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는 둔탁한 걸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내 이 연놈들을 가만 안 두겠다는 심산으로 당장에 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얼굴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어머, 오셨어요 선생님. 지금 마침 식사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오신 김에 좀 드시고 가세요 라고 짓거려대는데 저는 다가가 눈을 치켜뜨며 딸이 찍은 사진을 내밀었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밥 못 먹어서 온 줄 알아요? 어쩜 이렇게 무섭게 표정은 안 흐트릴까.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내 앞에서 설명 좀 해보시지? 라고 하는데도 그 사진을 본체만 채하며 부엌으로 가서 자기 일만 하는데 제게 문득 눈가를 치켜뜨고 입을 놀리더군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매번 똑같은 밥만 먹으면 질리는 법이죠. 가끔 색다르게 다른 사람이 차려준 밥도 맛봐야 먹는 즐거움도 생기질 않겠어요? 라는데 이 뻔뻔한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